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릴 한국사 시험 전문 강사 황의방입니다. 자, 근세의 경제입니다. 조선 전기의 경제죠. 경제 정책을 한번 볼게요. 중농 정책이죠. 유교적인 경제관, 그래서 성리학이잖아요. 산업공상의 차별이 있습니다. 자, 검약한 생활을 강조했다. 그래서 검조한 생활, 이것이 이제 유교적인 경제관 혹은 성리학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비를 억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토지제도가 나오죠. 고려 말 과전법, 공양왕이 시행하는 과전법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현직 관리에게 지급을 했고요. 경기도에 한해서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환하지만 수신전, 휴량전 이런 것들을 지급했습니다. 공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 땅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이라는 월급 주는 방법을 바꾸는 거죠. 현직 관리에게만 준다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합니다. 자, 직전법을 이렇게 시행을 했으나 역시 토지가 부족해집니다. 흥종 때 관수관급제로 변경합니다. 관청에서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게 되고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관수관급제 다른 이름은 뭐다?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부족해. 그래서 명종 때 이 직전법마저 폐지합니다. 부작용이 생겨요. 자, 양반들이 바보입니까? 양반들이 수입 확대를 위해서 소작농을 증가시킵니다. 직전법 폐지의 다른 이름은 지주전호제 강화 혹은 병작반수제의 증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수치체제 한번 볼게요. 자, 수치체제라고 하는 것은 조세공납역이죠. 조세, 세종 때 전분육동법, 연분구등법에 의해서 토지 비옥도와 풍충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를 부과했습니다. 자, 공납은요, 특산품을 얘기합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공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공. 그리고 별도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공납을 납부받는 거 별공. 그리고 지방관이 직접 왕에게 이렇게 올리는 것, 이런 것들 징상이라고 해요. 자, 역이 있는데요. 역은 이제 군역과 요역이 있죠. 자, 경제생활이에요. 양반과 농민생활입니다. 양반 잘 살았겠죠. 그래서 경제 기반은 토지예요. 세종 때 농사를 간행했지요.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 뭐예요? 농사직설이죠. 자, 농업 발달이에요. 자, 농업기술 조오보리콩 2년 3작의 융작법이 어떻게 된다? 일반화됩니다. 자, 그리고 모내기법도 보급을 했고요. 부항차려입니다. 그래서 잡곡, 도토리, 나무껍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끓여서 먹어라 라는 방법, 그래서 버텨라 라는 거죠. 자, 산업발전이에요. 자, 상업 한번 볼게요. 시전상인이 등장을 하는데 시전상인 모르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자, 관상입니다. 관에서 허가받은 상인이고 왕실에는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고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습니다. 이름하여 금난정권을 또 받게 되는데 이 독점 판매권 유기전은 뭐냐면 명주, 종이, 오물, 모시, 삼배, 무명 이 6가지를 파는 점포를 유기전이라고 불러요. 장시를 봅시다. 시장이에요. 보부상의 활동, 그래서 판매와 유통 확대인데 보부상은 합성어입니다. 보부상과 부상의 합성어. 이들도 관상입니다. 시장에 감독관청 경시서도 또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화폐가 있었는데 우리는 세종 때 발행한 화폐는 조선통보만 기억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사회편으로 한번 봅시다. 사회편인데요. 자, 조선 전기의 신분제도는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는 2신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인과 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양천제예요. 4신분인 반상제도로 16세기에 쪼개지게 됩니다. 16세기 가면 내가 양반이면 내 아들도 양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무반으로 되고 거기에 이제 가족, 가문 이들이 이제 특권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16세기입니다. 그래서 고관을 독점하고 면역의 혜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인 신분이에요. 향리, 서리, 기술관, 군교, 역관, 의관, 통역관과 의사 이런 사람들은 중인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평민은 말 그대로 농민이죠. 농민, 수고업자, 상인, 신량, 역천인. 자, 그리고 천민은 노비, 요거 보세요. 백정 들어왔죠. 도축업에 종사하는 천민으로 가고 무당, 방대, 창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민으로 구성되는 것이 16세기예요. 자, 조선전기의 사회제도입니다. 의창, 상평창을 설치해서 황국지를 시행한다라는 거죠. 의창은 황국제고요. 상평창은 물가 조절기구예요.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자, 의료시설이죠. 약국이 있어요. 해민국이고 병원이 있죠. 동서대비원이에요. 자, 재생원이죠. 그래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지방민은 그 재생원, 동서화린선은 지방에 있는 병원이에요. 자, 향촌의 조직을 한번 볼게요. 예전에 유양소를 통제했던 기구, 이 경제소가 없어지면서 유양소가 이름이 향소나 향청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사료에서 향소, 향청이라고 나오면 뭐 풀어라? 유양소 풀어라 라는 얘기죠. 운영 볼게요. 정부의 지배에 그래서 오가자 통제로 시행을 했는데 성종 때 법제화됐고 향촌 이탈을 막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향약이 있습니다. 유양소에서 주관합니다. 향촌의 자치규약인데 중국의 여씨 양약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누가 시작하지요? 중종 때 급진 정책을 추진했던 조광조가 처음으로 향약 시행을 주장합니다. 향촌의 풍속교화, 질서유지, 치안 담당 이런 것들을 역할을 했었고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률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향약을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서원을 한번 봐볼게요. 최초의 서원이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입니다. 자, 이 서원을 이왕의 건의로 사역받게 되는데 소수서원이라고 사역받게 되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선현을 제사하고요. 그리고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학과 보학인데요. 성리학의 성리학 즉 도덕 윤리 강조하는 것이 예절이죠. 그래서 삼관 오륜을 강조했었고 보학은요 족보지요. 그래서 가족의 내력을 기록하고 암기하는 겁니다. 예학과 보학의 기능 상하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신분제 사회 질서가 훨씬 더 강화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문화편 들어갈게요.